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도내에서는 강릉에서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하면서 2단계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확진된 4명은 모두 지난 10일 확진된 강릉 이밤동 30대 18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강릉 18번 확진자와 접촉한 강릉 1명, 원주 1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릉 18번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는 6명으로 늘어났고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2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유치원을 포함해 13개 과대 학교를 뺀 강원도의 모든 학교가 전교생 등교를 실시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강원도 최대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맞춰 전교생 등교 수업을 확대합니다. 200명 이상 유치원과 1000명 이상 초중고는 현행처럼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되 나머지 학교들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학교의 98.7%, 전체 학생의 92.8%가 등교하게 됩니다. 춘천 5곳, 원주 7곳, 강릉 1곳을 제외한 강원도 모든 학교가 매일 등교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전교생 1000명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과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대면 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조치를 19일부터 적용하지만 이번 주 중 운영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 관리를 위해 학교 체육관은 개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강원도 내에서는 30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이 없습니다. 과밀학급 없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오늘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생 등교 기준을 800명에서 900명으로 정한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느슨한 1000명으로 설정하며 전교생 등교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산업의 첨단 산업을 접목하면서 이 강원도 전체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인데요. 성패 여부는 4조 원이 넘는 재원 마련에 달렸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확정한 강원형 뉴딜 사업은 5개 분야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온라인 디지털화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농업과 유통, 수출 산업 등 기존 산업을 디지털 경제 구조로 바꿔나가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쉬운 예로 강원도형 공공 배달 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도 주요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레고랜드와 춘천 도심을 잇는 트램 설치 등으로 우리나라 액체 수소 산업화를 선도하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을 통해 춘천을 빅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과제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시설 구축 등 첨단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G를 활용한 민통선 내 실시간 자동 통제 시스템과 DMZ 스마트 체험관 조성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 과제로는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과 함께 재난재해와 가축 전염병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화는 산림과 폐광, 접경 지역의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공공자전거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활 SOC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강원도는 2025년까지 5개 분야 55개의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이끌어갈 새로운 계획은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4조 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총 사업비 4조 640억 원 가운데 도비 1조 499억 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하게 시작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나가면서 국비 확보를 해나가고 우리 강원도를 첨단 산업 지역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확정한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원형 뉴딜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평창군이 곳곳에 있는 축사를 둘러싼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식품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까지 됐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읍내에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에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에서 발생할 악취 등을 우려하는 반대 측 주민들은 군수가 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부지 인근 6개 마을 주민 가운데 70%가량이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제출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50%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주민들은 더욱더 평창군은 반대 서명부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라며 찬성 의견을 모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경 2km 이내는 거의 찬성률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리가 먼 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사업 찬성 서명을 받고 있는 유치위원회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서명했다고 하면서도 서명부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서명 유치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사업 참여 신청자 명단에 현 군수 아들과 군의원 등이 포함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군의원이라는 사람 또 군수 아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군의원 하는 사람이면 소를 키우겠습니까? 반대 측 주민들은 오늘 세종시 농식품부를 찾아 또 한 번의 항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평창군은 이달 중순 찬성 서명부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스마트 축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강릉시 교동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B씨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이 3번째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4%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더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도입하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은 뒤 검증을 받아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성분으로 인해서 아예 시동 장치를 꺼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강제적으로 그 해당되는 차주의 차에다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시동을 못 켜게 만들어준다면은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철 기간 동안 16일을 정해 국립공원공단 주차장에 대형버스 이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락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지역이나 전망대, 쉼터 등에는 출입 금지선이 설치됩니다. 춘천과 강릉에 이어 도내 세 번째로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늘 19일부터 원주권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20개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과 취업 알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기 승용차 55대와 화물차 12대, 전기 이륜차 2대, 수소 전기 자동차 1대 등 모두 70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수소 전기 자동차 최대 4,250만 원, 전기 승용차 최대 1,420만 원 등 자동차 종류와 성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군 상서면 2개 양돈 농가와 10km 방역대 1개 농가의 사육돼지 2,244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과 홍천 등 접경지역과 인접지역 8개 시군의 114개의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긴급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시 통제초소 1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겨울 번식기 전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을 수확철과 단풍철에 접어들면서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가 3명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는 주된 감염 연령층이 50대 이상으로 수학 활동이나 산행, 단풍 나들이를 위해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 서식 장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7회 명주 인형극제가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유튜브 강릉문화원 TV 채널을 통해 손인형극, 인형극 뮤지컬, 그림자극 등 9개 작품을 선보이며 무대 뒤 백스테이지 영상도 제작해 송출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손 그림자 놀이 체험, 종이컵 인형 만들기, 움직이는 발 만들기 등의 체험 콘텐츠도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시설과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보유한 시설로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합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내용과 안전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그리고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나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방과후 강사노조 강원지부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방과후 강사 10명 중 8명의 수입이 전혀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은 등교 수업은 하는데 방과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90%여서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지자체 고용지원금 수혜자는 57%에 불과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강사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와 방과후 수업 재개, 대체 일자리 제공 등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중등교사 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강원도형 수업시수로 변경하는 2021년 중등 인사제도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수업시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기준시수 미만의 교사에 대한 겸임 강제가 더 쉬워지면서 결국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교육,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개편안은 학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사 학생 사이의 교육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비교육적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철원군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2호인 철원 노동당사의 문화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수보강은 노동당사의 벽체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더 이상의 외벽 탈락을 방지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철원 노동당사 보수보강공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일부 관람로가 제한됩니다. 인제군은 오늘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가기본통계조사인 2020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15일부터 31일까지 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가구별 방문조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인제군 전체 가구의 20%인 5,888가구를 대상으로 5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며 1인 가구 사유 그리고 반려동물 보유 여부 등이 조사 항목에는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오늘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20곳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학생 체험 과정인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원데이 클래스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0명 안팎의 소규모 체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